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딱 산업인력공단 다음 문제입니다. 그쵸? 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해요. 가구는 4명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 중 2분의 1만 정수기를 사용하더라. 가구는 3개월에 한 번 정수기를 점검받아요. 정수기 직원은 4시간에 5가구의 정수기를 점검할 수 있고 정수기 직원은 하루에 8시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5번 근무해요. 근로기준법을 딱 준수하고 있죠. 1년은 총 50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할 때 보통 한 48주 아닌가요? 근데 50주로 한 거는 문제 좀 딱 떨어지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서울에 정수기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 결국은 정수기 직원 맞추는 거죠. 그럼 정수기 직원이 몇 명 필요한지 알고 싶으면 정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몇 번 점검하는지 점검 횟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수기 점검 횟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10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점검하는 게 아니죠. 1000만 명에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가구. 그 가구에 가는 거지. 1000만 명 가입 지금 했다고 해서 거주하고 있는 1000만 명, 일일이 1000만 명한테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구를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 가구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만 정수기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가구는 3개월에 한 번 정수기를 점검받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1년을 알아야 되는 거죠. 1년.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이면 1년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50만, 125만에 4하면 500만. 500만이 되죠. 그러면은 자, 직원이 몇 명 필요한지 한번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직원은 하루에 8시간을 일해요. 그 전에 4시간에 5가구의 정수기를 점검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일 얼마예요? 1일 8시간이니까 그럼 10가구 할 수 있죠. 10가구. 그럼 일주일에 5번 하니까 일주일에 50가구 할 수 있네요. 50가구. 그 다음에 1년은 총 50주니까 1년에 여기다 곱하기 50 하면 되죠. 2500가구네요. 나왔죠? 500만 나누기 2500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500만의 가구를 한 명이 지금 2500가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나눠주시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2000명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이 2000명이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표 하나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만 풀어보면 이거는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이제 조금씩 바꾸는 거죠. 이건 지금 정수기 점검 사례로 한 건데 사례를 좀 바꾸면 결국은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음 문제입니다. 그쵸? 다음 자료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어지는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지문은 되게 긴데 제가 표만 해놨죠. 이런 문제는요. 표만 활용해갖고도 선택지를 풀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활용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좀 물음을 좀 읽어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 A사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분석을 하던 중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대요. 다음 중 옳은 것.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한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 두 제도의 공통점은 노인복지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표에 나와 있죠, 이거는. 이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있고, 이거는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는 노인복지법입니다. 벌써 여기서 나오죠. 틀린 거예요. 자, 이 두 제도 모두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이어야 된다. 여기서 복지 관련된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편적 제도라는 게 있고요. 선택적 복지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국가의 어떤 사회보장 정책은요, 요거는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공적 부조라는 개념이 있고요. 공공 혹은 공공 부조, 사회보험의 개념이 있어요.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있는데, 자, 공적 부조 혹은 공공 부조는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념이고, 사회보험은 보험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 이제 급여를 제공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법정 4대 보험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이건 보조금 주는 거고, 이건 나중에 둘 다 어떤 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금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현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설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뭐 재활, 자활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사회보장 정책의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복지 개념이 있고, 선택적 복지 개념이 있어요. 보편적 복지는 어떤 기준만, 최소한의 기준만 설정해 놓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없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최소한의 기준만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부여하는 거고, 선택적 복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대상자를 한정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선택지 읽어볼게요. 두 제도 모두 수급자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둘이 지금 틀려요. 얘는 보편적 제도고 얘는 선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죠.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예요. 이거는 그냥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편적이고 선택적으로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면은 뭔가 장기 요양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빨리 한번 보셔야 되는데, 쭉 눈으로 보다 보면은요, 자, 그 3번 단락 보시면은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적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시면은 장기 요양 인정이라고 있죠.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 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의 장기 요양 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요게 이제 맞는 겁니다. 자, 4번 선택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최종 선택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자, 지자체장의 판단은 여기 나옵니다. 그죠?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문제 해결을 했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문이 길고 이런 거는 안 만나봤어요. 지금은 여기는 그나마 표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죠. 자, 수자공사 문제인데 혹시 지난 시간에 좀 문제 푼 거에 비하면 이거는 훨씬 쉽습니다. 이것도 주어진 조건만 잘 이해하면은 되게 쉬워요. 자, 일단 아래 제시 상황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가 주어지면은요, 자료가 뭘 나타내는지 정도는 먼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4대강 주변에 자전거 종주길에 대한 관광객의 평가 결과가 주변 편의시설, 뭐 자연 경관, 그 다음에 뭐 접근성, 물가 이런 거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이 정도 점수가 나왔구나. 지금 그런 자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자전거로 이 여행 시의 고려 조건이에요. 어떤 걸 고려한다. 뭐 하천 수질, 접근성, 주변 자연경관, 주변 편의시설. 근데 지금 이건 5개고 이건 4개죠. 이건 주변 물가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 눈여겨볼 만하고. 그 다음에 4대강 유역 토사 운송 비용이 나와 있어요. A업체, B업체, C업체.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것도 지금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활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요 문제는 이제 2문제로 구성을 한 것 중에 하나만 갖고 왔기 때문에 요것만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요 3가지만. 자, 선택지 볼게요. 모든 보유 트럭의 최대 적재량의 합이 가장 큰 시공업체는 C이다.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1.5톤 6대, 2.5톤 3대, 그 다음 B 1.5톤 4대, 2.5톤 4대, 그 다음에 C 1.5톤 3대, 2.5톤 5대. 그냥 단순 곱하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1.5톤이 3대면은 4.5고 2.5톤이 5대면은 12.5잖아요. 총 합하면은 17톤이죠. 다른 것보다 많아요. 더 적재량이. 그래서 최대 적재량 합이 큰 시공업체는 C가 맞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뭐 따로 뭐 추가 설명 필요 없죠. 이 정도는. 자, 관광객 평가 결과에 합해서 관광객 평가 결과 이거죠. 평가 결과에 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전거 종주길은 금강이다.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걸 결국은 다 계산해보라라는 거예요. 이거. 자, 한번 계산 눈으로 좀 빠르게 해보시면요. 한강이 지금 270이 나올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계산해보면 260 나오고, 260 나오고, 200 나올 겁니다. 200. 그쵸? 120에 170에 200. 그쵸? 그래서 한강이 제일 커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것도 따로 추가 설명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제식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틀린 거예요. 디귿, 인터넷 설문조사의 4개 항목만. 되게 친절하죠. 인터넷 설문조사의 4개 항목만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주변 물가는 해당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 빼고 관광객 평가 결과의 합이 가장 높은 자전거 종주길.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결국은 그거 하나 빼고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은 낙동강이 가장 합이 높습니다. 요거 빼고 해보시면은 여기가 높아요. 맞는 거고.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상위 2개 항목만을 고려했을 때 상위 2개는 뭐예요? 하천 수질을 하고 이거죠. 주변 편의시설. 그러면은 자, 하천 수질하고 주변 편의시설 요것만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이거 완전 더
덧셈 아닌가요? 덧셈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상위 2개 항목만을 고려한 관광객 평가 결과의 합이 가장 높은 자전거 종주길은 한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금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다 더해보시면 됩니다. 2개.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코레일 문제인데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서 지문을 좀 보시면은요, 시간 예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인문학적인 이런 지문이죠. 뭐 코레일이라 그래서 뭐 꼭 열차 탑승 문제 나오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보도 자료나 이런 거 뭐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인문학적인 지문도 얼마든지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출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처음 나오면 주제가 뭔지 한 단락 정도는 읽어보세요. 한 단락 정도. 한 단락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뭘 다루는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식별이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뭘 주제로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이제 매칭시키는 거예요. 자, 선택지 보고 선택지에 있는 거 없는지 매칭시키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특별하게 어떤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연습하고 많이 풀어보고 해서 이게 협응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빨리 이제 이걸 보고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게 꼭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그게 많이 이제 숙달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집니다. 자, 일단 제가 한 단락만 좀 읽어볼게요. 한 단락 일부만. 자, 1번 단락. 시간 예술이라고 지칭되는 음악에서 템포의 완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음악의 템포를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 동일곡이지만 템포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재현해내느냐에 따라 그 음악의 악상은 달라진다.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템포의 인지 감각도 문화에 따라 혹은 민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동일한 속도의 음악을 듣고도 누구는 빠르게 느끼는 데 비해서 누구는 느린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쵸? 막 굉장히 막 빠른 비트박스 막 랩 듣던 문화에서 우리 막 이제 국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되게 또 이렇게 또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 문화권에 따라서 템포의 인지 감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해서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데라토의 템포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의 전통음악은 서양 고전음악에 비해서 비교적 속도가 느린 것이 분명하다. 대표적 정악곡인 숙세천이나 상령선생의 음악을 들어보면 수긍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 들어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각 민족의 문화에는 민족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 뭔가 민족 의식 들어간 걸 빨리 찾아야겠죠. 자, 보세요. 3단. 자, 뭐 호흡 문제 얘기하면서 문화현상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식 저변에 두루 퍼져 있는 민족의 공통적 문화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동서양 간의 상호 이질적인 의식 성향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음악을 관찰해 보면 서양의 뭐 대표 개념 어떻고 결국은 뭐예요? 동서양 간의 뭔가 이런 어떤 문화에는 민족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서양 음악은 심장 박동수를 박자의 중고로 삼았다. 자, 한번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2번 문단 보세요. 2번 문단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한국의 전통음악이 서구 음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도 여러가지 문화적 혹은 민족적인 특질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단 템포의 계량적 단위인 비트, 박의 중고를 박자를 얘기하는 거죠. 박의 중고를 어디에 뒀냐에 따라 템포관념의 차등이 생겼다는 가상화의 설명을 하기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문장 한번 보시면은요, 호흡의 문제 얘기하면서 뭐란 얘기를 하냐면, 심장 고동의 기준을 두고 있다. 서양의 템포, 맥박, 곧 심장의 고동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고 이 심장 박동수를 박자의 준거로 삼았다. 템포의 완급을 바꿔도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근데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일단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문단을 계속해서 읽어봤잖아요. 시간 예술과 지칭되는 음악에서 템포의 완급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문화권에 다르고, 뭐 동서양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지 감각도 틀리고 문화권에 따라서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템포의 완급을 바꿔도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얼핏 봐도 틀려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우리 음악은 서양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 얘기도 했죠. 이것도 지금 이 얘기도 또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의 박자는 호흡 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요거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그 저변의 잠재의식 속에는 호흡을 중시하는 징후가 역력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요거하고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지문의 유사성 있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갖고 매치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어요. 주간회의로. 실제 요거는 민간 조직이든 공공조직이든 주간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업무일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쓰잖아요. 회의하면 회의록 쓰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나중에 어떤 지난주라든가 아니면 이게 어떤 자료가 이렇게 쌓여갖고 우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그 역사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근거. 특히 이런 공공기관들은요, 주간회의록이 하나의 어떤 좀 근거가 되는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여기 기재해놓고 이거 결제 받아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실제 했다, 어떤 실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의록을 많이 만들어 놓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뭐 해갖고 뭐 회의 일시 나와 있죠. 회의 일시. 그 다음에 부서 나와 있고, 뭐 작성자 나와 있고, 이런 얘기 이제 있는데, 뭐 참석은 누가 있고, 회의 안건은 뭐고, 회의 내용은 뭐고, 결정사항은 뭐고, 특이사항은 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똑같습니다. 선택지 보고 회의에 있는 거에서 찾아야 돼요. 선택지 보고 회의에 있는 거에서 찾아야 되고, 결국은 텍스트가 들어간 거는 원리가 다 비슷한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1번 선택지. 땡땡 기관은 외부 디자이너에게 브로셔 표지 이미지 샘플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로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브로셔 표지 이미지 샘플 조사.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두 사원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사원하고 이사원이 했지, 이거를 외부 디자이너한테 했다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둘이 한 거예요. 자, 틀렸죠. 디자인팀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전시회를 관람할 예정이다. 전시회가 어디 나왔는지 좀 봐야겠죠. 빨리. 전시회 여기 있죠. 이번 주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의록 작성한 거만 할 수 있죠. 7월 3일하고 해서 7월 8일이면 이게 이번 같은 주예요? 여기 지금 수요일인데? 이거 월요일이죠? 다음 주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이러면 되게 깔끔한 거예요, 되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별표 하나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김 과장은 이번 주에 내부 미팅 모두 예정되어 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뭐 하는지 볼까요? 우리 과장님 여기 있네요. 브로셔 기획관련 홍보팀 미팅하고, 이거 내부 미팅이죠. 외부 디자이너 미팅이 있네요. 우리 과장님 내부 미팅도 있고 외부 미팅도 있네요. 답 나왔네요.
이사원은 참 빡세요, 그죠? 이번 주에 7월 사보 편집만 하면 된다. 왠지 틀릴 것 같잖아요. 뭐만 하면 된다 이러면 거의 틀려요. 이사원은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사보 편집도 해야 되지만, 브로셔, 표지 이미지, 샘플 조사도 해야 돼요. 이사원은 지금. 경매에 시달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최서원은, 자, 2019년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하고, 최서원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2019년도 홈페이지 개편 작업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료한 후 사보 편집 작업과 표지 이미지 샘플을 조사할 예정이래요. 자, 그 다음에 브로셔 뭐 표지 이미지 샘플 조사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걸 하고 이걸 완료하고서 이걸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인계가 될지 이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소설입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진행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걸 완료하고 뭐 이걸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디 비고에다가, 여기 어디 비고란에 요거 완료 후 뭘 한다라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기출문제 엄선한 문제 10문제를 좀 봤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도 안 뗀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정도만 파악한 거고, 본격적인 거 이제 우리 100문제 속에서 좋은 문제들 제가 추려갖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조금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